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심대보입니다. 오늘은 티피컬 페리페럴 니스타그무스에 대해 비디오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구운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구운동의 궁극적인 역할은 망막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심 오목에 보고자 하는 물체의 상을 맺는 데 있습니다. 안구운동기에 이상이 생기면 눈은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물체의 상이 중심 오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안구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시점을 벗어나는 안구운동이 느린 안구운동인지 아니면 신속 안구운동인지에 따라서 니스타그무스와 사카딕 오실레이션을 구분합니다. 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안근에 대한 긴장성 지배를 담당하는 뉴럴 인테그레터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진에서 느린 성분에 의해서 눈의 위치가 주시점을 벗어난 다음 눈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안구운동이 느린 안구운동인지 아니면 신속 안구운동인지에 따라서 펜듈라 니스타그무스와 절키 니스타그무스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자는 관찰자 시점에서 빠른 성분의 안구운동을 관찰하게 되고 이를 안진의 방향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계속 등장할 이 화살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티피컬 페리페럴 니스타그무스는 질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 세션의 각 강의가 15분으로 이전보다 짧아진 관계로 페리페럴 피스툴라와 어쿠스틱 뉴로마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안진은 임상평형의학 2판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PPV는 2015년 바라니아키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강의 등에서도 등장했던 표입니다. 여전히 anterior corneal BPPV는 atypical BPPV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표와 강의에서는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BPPV는 특징적인 반복되는 포지셔널 벌티고가 있는 환자에서 포지셔널 테스트를 시행하면 각 반고리 간의 특징적인 안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posterior corneal BPPV는 병변 쪽으로 딕스로팔크 자세를 했을 때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1분 미만의 업비 톨주널 니스타그무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진의 강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양상을 보이며 앉은 자세로 돌아올 때 리버스 니스타그무스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안진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측으로 딕스로팔크 자세를 취하였을 때 환자는 짧은 레이턴시를 가진 이후 업비 톨주널 니스타그무스가 관찰되고 이때 안진의 방향을 관찰하는 방법 중에 주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변 측을 향하여 주시를 하였을 때는 톨주널 컴포넌트가 병변 반대측을 향하여 주시하였을 때는 업빗이 좀 더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앉은 자세로 돌아왔을 때 리버스 니스타그무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리존탈 코넬 BPPV입니다. 호리존탈 코넬은 코넬 롤리티아시스와 큐펄 롤리티아시스로 구분할 수 있고 먼저 코넬 타입은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1분 미만의 자세마다 안진의 방향이 변하는 지오트로픽 니스타그무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피치 분모 테스트에서는 바우잉 시에는 병변 측을 향하고 라인 다운을 시행하였을 때는 건측을 향하는 안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파인 롤 테스트에서는 병측으로 회전하였을 때 안진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큐플롤리티아시스 타입에서는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1분 이상 지속되며 에이지오트로픽 DCPN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피치 무브먼트 테스트에서는 바우잉 테스트 시에서는 건측을 향하며 라인 다운 테스트 했을 때는 병측을 향하는 안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롤 테스트에서는 건측으로 회전하였을 때 안진의 강도가 더 강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진의 화살표 방향은 모두 병측을 향하게 됩니다. 가장 드물게 발생하는 anterior corneal BPPV는 건축으로 딕스로파이크 자세를 취하였을 때 짧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1분 미만의 병측을 향하는 톨주널 다운빗 니스타그무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코넬 BPPV와는 다르게 앉은 자세로 돌아올 때 리버스 니스타그모스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상반고리관 피혈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고리관 피혈 증후군은 상반고리관이 두 개 내로 돌출되어 측두엽의 경막과 접해 있는데 이 부위의 골밀도가 피혈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 복합군을 의미합니다. 상반고리관 피혈 증후군은 환자가 불편을 느끼는 자극이나 기타 중위경이나 두개 내압의 변화를 초래하는 여러가지 수기로 자극했을 때 어지럼과 동반되는 안진의 양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안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주의 압박이나 소리 자극에 의해서 병측의 상반고리관의 팽대불응이 난영낭의 원입으로 굴곡되면 상반고리관이 흥분되어서 안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좌측에 상반고리관 피혈 증후군이 있는 환자 증례를 통해서 유발 안진 영상을 보여드리면 병측에 압력을 가하였을 때 동측의 상직근과 반대쪽의 하사근의 작용으로 검사자가 관찰하는 시점에서는 안구가 아래쪽 병측으로 회전하는 안진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BPPV 진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바라니아교회 국제전정질환분류위원회에서는 2015년도에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Definite Meniere's Disease는 20분에서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2회 이상의 자발성 회전성 어지럼 발작이 있고 발작 전중 후에 적어도 한 번의 수능 청력 검사에서 저음에서 중음에 해당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한쪽 귀에 있고 환측 뒤에 변동하는 귀 증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에 안진의 유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메니에르병의 어지럼 발작기에는 자발안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안진의 특징은 증상 발생 시에 일시적으로 발현되며 발작 중에 수평 회전성 안진의 양상을 보이고 증상 초기에는 병측으로 향하는 자극성 안진이 관찰되지만 후기에는 건측으로 향하는 마비성 안진이 관찰됩니다. 이후 발작이 없어지고 전정 기능이 회복되면 다시 병측으로 향하는 회복성 안진이 일시적으로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상의 시점에 따라서 안진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안진의 방향으로 병측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메니에르병에 대한 특징적인 안진을 증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Definite Meniere로 진단된 환자의 안진을 통해 메니에르병의 특징적인 안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입원 당시 안진을 보면 환자의 병측인 좌측을 향하는 자발안진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환자의 증상이 약간 호전되면서 입원 3일째 안진을 보면 건측인 우측을 향하는 패럴레틱 니스타그모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Acute Unilateral Vestibulopath입니다. 기존에는 급성 전정신경염으로 명명했으나 2015년 스트룹과 매그누슨이 제시한 급성 일측 전정신경병증에 대한 진단 기준은 4가지 대표적 증상과 5가지 징후를 보인다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첫 번째 지속적인 회전성 현운, 두 번째 주변 환경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세 번째는 병측으로 몸이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보행과 자세 불안정, 네 번째는 오심과 구토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징후 5가지는 첫 번째 건측으로 향하는 수평 회전성 안진이 있고 시고정에 의해서 안진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관적 시수직이 병측으로 편의됩니다. 세 번째, 병측에서 두부 충동 검사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자세 불안정과 롬버그 검사에서 병측으로 쓰러집니다. 다섯 번째, 건측을 향할 때만 관찰되는 사카딕 펄스 시 주시 유발 안진 검사에서는 안진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급성 전정신경염으로 명명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에르병과는 달리 급성 전정신경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안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급성 전정신경염의 특징적인 안진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병변 반대편을 향하는 수평 회전성 안진이 있고 시고정에 의해서 안진의 진폭이 감소합니다. 주시 유발 안진의 속도와 진폭이 병측을 주시할 때 감소하고 건측을 주시할 때는 증가하는 알렉산더 법칙을 따릅니다.
헤드 쉐이킹이나 바이브레이터와 같은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안진은 일반적으로 건측을 향하며 발병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 추적 관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맛 두부 충동 검사에서 병측으로 환자의 머리를 회전시킬 때 환자의 눈이 검사자의 코를 주시하기 위해 뒤늦게 따라오는 리픽세이션 사카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급성 1측 상전정신경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안진을 통해 급성 전정신경염의 특징적인 안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 안진은 지속적으로 건측인 좌측을 향하며 수평 회전성 안진을 보이고 주시유발 안진은 속도와 진폭이 병측을 주시할 때 감소하고 건측을 주시할 때는 증가하는 알렉산더 법칙을 따릅니다. 또한 주시 후 안진 검사에서는 자발 안진의 방향 변화 없이 진폭과 속도가 증가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 충동 검사에서 건측에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병측인 우측으로 환자의 머리를 회전시켰을 때 환자의 눈이 검사자의 코를 주시하기 위해 뒤늦게 따라오는 리픽세이션 사카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리픽세이션 사카드의 확인이 더 용이합니다. 티피컬 페리페럴 니스타그모스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BPPV에서의 안진은 각 반고리관의 최대 자극이 되는 포지셔널 테스트를 통해 특징적인 안진을 관찰할 수 있으며 큐폴리티아시스와 커널리티아시스에 따라서 안진의 특징이 다릅니다. 어큐트 유니레트럴 베티플로파티의 안진은 패럴리틱 니스타그모스에서 건측을 향하는 호리존탈 그리고 톨주널 스폰테니어스 니스타그모스를 관찰할 수 있으며 주시를 시켰을 때 알렉산더 스로우를 따르고 헤드 쉐이킹 후에는 자발 안진이 방향이 변하지 않은 채 강도와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60-70%에서 베드사이드 헤드 임펄스 테스트에서 병측에서 코렉티브 사카드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